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말이지요. 네. 이번 대선 표심을 잠깐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선거만 끝나면 저한테 카톡을 한 600개 보내는 분이 있어요. 뭐라고? 다 자기 자랑이야. 봤지? 맞지? 내가 정확했지? 맞지? 하면서 자료를 계속 보내. 바빠 죽겠는데.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박수로 맞이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새 시대 새 시작을 한 신인규입니다. 제가 그 BBS 아침 저널 진행을 대선 이후에 네. 그만뒀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작을 그만뒀어요? 해보자 왜요? 공론장의 그 오염도를 제가 좀 많이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좀 반정치와 본격적으로 네. 좀 싸우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네. 어제 그 진행하시면서 담 살짝 오시 않으셨습니까? 전 지금 여기 담이 좀 와가지고, 네, 그래서 아니, 과감히 아니 마치 그 자의에 그만뒀습니다. 의해서 그만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자의 맞습니다. 자의입니까? 자의 맞습니다. 열심히. 반정치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아이고 어디서 뭘 싸운다는 거야? 지켜보시면 압니다. 계획하는 지켜보시면 바가 압니다. 있어요? 새 시대 새 시작입니다. 또 뭐 갑자기 어느 날 파란 옷 입고 나타나는 거 아니죠? 아예 아닙니다. 보수 지켜야지. 보수의 종말.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수 지켜야 됩니다. 저 할 일이 많습니다. 예, 지금. 파란 옷 입고 나타나는 거 아니겠죠? 허우나 김용나 신인규 같이 이렇게 파란 옷 입고 지금 아니, 지금 아니겠죠? 파란 잠바가 수량이 동나가지고 제게 지금 아직 없어가지고. 네. 너무 웃겨. 보수 지켜야죠. 예, 알겠습니다. 보수의 종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썩은 보수는 썩은 정말 보수는 정말. 어제 새 내려왔습니다. 어제 마이크를 내려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제 대선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우리 여론조사 전문가 어제 결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50%는 못 넘었지만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 네. 최다 득표를 했기 때문에 그 나름의 정통성 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진보층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40%를 과연 넘겠느냐라고 봤는데 역시 진보 보수 구도는 51대 49 그 싸움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고 네. 이준석 후보가 완주를 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한 8% 포인트 가량 점유를 했기 때문에 네, 8.34.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이 40% 초반에 머물렀지 1대1 구도로 붙었으면 완전히 지난번처럼 오차 범위 내에서 뭐 1% 그런가요? 가량 싸움이 될 뻔했죠.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결과를 보고 진짜 김문수랑 이준석이 단일화했으면 이거 박빙 승부가 됐던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단일화가 됐다면 이준석 표가 이재명 후보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요? 뭐 대략 일부? 한 7대 3이나 6대 4 정도로 이준석 후보 표가 나뉘어졌었는데 네. 실제 단일화가 됐다면 네. 단일화가 안 됐고 가정을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지 단일화가 됐다면 또 판이 한번 흔들릴 수 있거든요. 흔들릴 수가 있어요.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격차가 아주 좁혀진 채로 끝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 승패는 이미 정해졌다고 봤고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냐 연장이 계속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해보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고 네. 55대 한 40 정도의 구도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와 권영욱 후보 합치면 50%가 넘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좁혀져도 한 51대 49 싸움이었는데 네. 저는 이준석 후보가 완주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이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선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맞아요, 진짜. 진짜 어려운 쉬운 거야. 선거란 건 없는 그래서 거예요. 절대로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번엔 무조건이야.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진짜. 국민에게 총을 겨눴는데도 단일화를 냈다면 박빙 승부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 자체가 이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렇죠. 진짜 이 어렵다는 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이 결과를 보고 아우 뭐 아쉬워 스트레스 받아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그 잘못된 감정입니다. 네. 감정 한번 팩트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 네. 반성이죠. 예. 제 얘기입니다. 야, 이 진짜 어렵네. 그러니까. 진짜 어려워. 근데 막 이렇게 힘들다가도 성이 안 차다가도 이준석만 보면 이게 뭐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걸 어떡하나? 8.34. 30억.
아니 근데 저는 뭐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할 것이다라는 여러 예측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래도 이준석 행동 분석 전문가로서 네. 단일화 절대 하지 않는다, 완주한다라고 예견을 했었고 결국에는 완주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딱 지지율이 참 이것도 공교롭게도 8.34인데 이게 김문수 후보랑 합쳤을 때는 어찌됐든 이재명 후보보다는 높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논리를 만들기가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너 때문에 졌다라는 그렇겠죠. 그 패배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에 네. 아주 적합한 그 숫자가 딱 나왔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은 반드시 또- 쓰죠. 아니 또 쇄신 못해. 쇄신 그렇지. 얘네들이 쇄신보다는 이준석 쇄신 시킬 그렇죠. 겁니다. 그렇지.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보수로 보면은 이거는 진짜 비극적인 비율이야. 사실은. 그러네요. 근데 아니, 절묘하잖아요. 숫자 자체가 네. 어쨌든 0.07%가 더하기 하면은 더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배의 책임을 쓰기가 좋고 예. 결국에는 보수가 진짜 종말을 위해서 지금도 더 달려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아, 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되면은 정광훈 밑에서 울고 정광훈하고 함께했던 김문수가 이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최욱 씨 말씀이 너무 맞는 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김문수가 31, 뭐 이준석이 14 이렇게 해가지고 졌다. 그러면은 이제 예. 저 당은 깨지는 거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저게 지금 40을 넘었고 아유. 이준석이 이제 패배 책임을 산술상 저게 쓰게 됐으니까 아니 뭐 어쨌거나 어차피 개싸움이니까 우리는 뭐지 즐겨 보면 개 종류만 다를 뿐이에요. 뭐 셰퍼드냐 종류만 뭐냐, 달라졌어. 도베르만이냐지 똑같습니다. 그냥 뭐가 오든지. 아니 근데 이번에 중요한 건 뭐냐면 김문수 후보가 나름 40%를 넘겼기 때문에 우리 예상이 늘 40% 넘냐 맞냐 했을 때 목표 달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수수 브라더스의 시대가 온다. 수수 뭐야? 김문수 안철수 아. 수수 브라더스 아, 어제도 안철수 안철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죠. 네. 김문수와 함께 가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줬거든요. 네. 아마 이제 전당대 열리고 하면 이제 수수 브라더스의 등장이 곧 예견되어 있다. 저는 알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두 분이 활약해 주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대구시장 후보 김문수 기대합니다.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게 좋은 걸까요? 좋은 일이죠. 거기 가가지고 14% 넣고 떨어지면 네. 좋은 일이에요. 아, 저는 이자들이 그냥 아예 그냥 우리 사회에서 정치 일선에서 그냥 다 없어지기를 바랐던 아니 사람이거든요. 물론. 근데 그게 시간이 없어지고 나면은 또 김재섭, 김용태 가가지고 앉아서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지 이준석계도 다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이준석 류도 다 없어져야 된다니까. 자 그런데 지금 댓글에는 구라미터라는 단어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와는 반대로 네. 우리 이택수 대표님이 저한테 자료 한 2만 개를 보내줬는데 네. 우리 리얼미터가 최고지 이거야 다. 내용은 자기 자랑인데. 다 맞추신 거예요? 네,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 하나 좀 띄워볼까요? 자, 이 뭐예요? 이게 뭐야? 아, 이번 득표율 격차가 0.827, 그러니까 8.27% 격차로 나타났는데 예. 리얼미터가 8.6% 격차가 나타나서 대략 0.3% 포인트 격차로 리얼미터 조사가 가장 근접했고요. 그다음에 MBN하고 넥스트 리서치가 0.8% 포인트. 그러니까 1, 2위가 격차만 보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JTBC 조사가 2.9% 포인트, 그다음 채널 A가 3.9% 포인트. 의외인 게 방송 3사 조사가 가장 큰 격차 4.1% 포인트 격차로 나타나서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리얼미터가 가장 정확하다. 진실 미터다. 라고 말씀. 아니 딱 그것만을 위한 자료네요, 확실히. 꽃이 어떻게 되세요? 꽃. 꽃도 그러니까 꽃은 예측 조사는 안 했는데 네. 이제 마지막 그래도 마지막 조사를 조사가, 어제 겸손입니다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뭐 대략 한 7% 포인트, 7.5% 포인트 격차로 조금 더. 왜냐하면 더 틀렸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잘 나왔어요. 예. 비슷하게 나왔는데 김문수 후보 표심이 뭐 많이 한 10% 포인트 가량 좀 적게 나와가지고 하우스 이펙트가 그만큼 하우스 크다는 이펙트가 거네. 있죠. 그래서 예. 평화남의 김용민 이사장이 좀 전에 페이스북 글에 올린 게 이제 그뭐 남 왜냐하면 이름을 경쟁상 그렇게 헐뜯는 네, 거 여론사 하지 꽃이라고 너무 알려져가지고 아. 개헌군들 때문에 그 헐뜯지 마세요. 남의 그 경쟁사. 아니, 이거는 이제 그만하세요. 경쟁사라는 그만하세요 그냥. 여론사 꽃의 연구원들 제가 뽑아서 그래요. 공급한 아주 제가 기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네. K 리서치로 이름 바꿔라라고 이제 조언을 하더라고요. 김용민. 아. 중립적인 이름으로 네, 바꾸자. 왜냐면 꽃이 너무 알려져가지고. 아 너무 알려져서. 네, 그러니까 개헌군이 와가지고 겸손인들다
조회수는 늘었는데 아. 꽃에는 좀 악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을 비싼 게 자, 정확하다. 최민희 의원님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 가성비가 중요하다. 요번에 출구조사가 자 이제 출구조사 이야기를 할 텐데 네. 비싼 게. 출구조사는 네. 진짜 정확하거든요. 그래요, 맞아. 우리 얘기 심지어 나눴는데. 지난 대선 때 0.73% 포인트 차로 당락이 결정됐을 정도로 박빙이었기 때문에 맞히기가 진짜 어려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도 맞췄어. 지난번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출구조사하고 실제가 차이가 컸습니다. 그러니까요. 잠깐 좀 한번 볼까요? 네. 자 이재명 지금 대통령 출구조사는 51.7%로 조사가 됐었는데 실제 득표는 49.42%였고요. 김문수 후보는 출구조사가 39.3%였는데 실제 득표가 41.15%. 이준석은 출구조사가 7.7%였는데 실제 득표가 8.34%로 나타났습니다. 와, 저는 이게 진짜 궁금해요. 네, 지금도. 그렇죠. 아니, 출구조사가 그 샘플이 몇 명이죠? 8만 명. 8146명. 그리고 단일 선거고. 그렇죠. 예, 예. 이거는 틀리지 않아 왔고 틀리기도 어렵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 때문에 그렇고요. 사전 투표에 대해서 보정한다며요. 공직선거법상 출구조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투표한 분들만 출구조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렇죠. 사전 투표한 분들한테는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물어보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여론조사 기관들도 투표 의향 묻잖아요.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네. 근데 투표했다는 분들한테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는 못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네네네. 그래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라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아, 근데 네. 출구조사는 아예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전화 면접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8만 명 중에 10,000명 가량을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뭐 꽃도 그렇지만 처음 전화 온 면접원한테 제가 제 표심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김문수 후보 지지한다고 얘기하기가 좀 민망해. 옆에 친구들이 있고 그런데 뭐 직장 동료인데 민망하잖아요. 그럼 찍질 마. 찍지를 말라고. 그러네. 민망하면 안 찍어야지. 글쎄 말이야. 예, 그래서 이제 못 찍은 분들도 계실 거고 아무튼 전화 근데 면접 찍은 거잖아, 그런 조사에서 사람이. 샤이 표심이 한 3 내지 5% 포인트 있다라는 거죠. 과거 이제 출구 조사도 진짜 희한하네. 직접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모의 투표 방식이 아니라 직접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직접 물어봤을 때도 거짓 응답이 한 3%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전 아니, 투표에 대한 규제를 없애 아니 말할 수도 출구 없는 조사에 후보를 대한 왜 찍어? 아니 그 난 진짜 희한한 사람들이네. 그렇죠. 이해 아니 안 출구 조사가 항상 오차가 나는 게 저쪽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잖아요. 아. 말 안 하고 가서 찍어가지고 틀리게 만들어. 아니 그러니까 말도 서서- 못할 정도인데 왜 말도 찍어? 글쎄 말이야. 정말. 와, 난 진짜 너무 화가 나네 이거는. 진짜 웃기네. 그거 재밌긴 하네. 진짜 웃기죠. 그렇죠. 아니, 예, 아예 응답을 안 하는. 그러니까 출구 조사할 때 면접원들이 다가갔을 때 피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실제 투표 용지를 줘서 모의 투표할 때 거짓 응답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사전 투표는 출구 조사를 못하게 하니까 전화 면접 조사를 해야 되는데 처음 전화 오는 면접원한테 제가 김문수 지지합니다, 이준석 지지합니다 얘기하기가 좀 영구스러운 거죠. 아니 그래갖고 전화 오면은 이재명 하고 실제로는 김문수를 찍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모의 투표식으로 하는데도 못되게 이제 이거 틀리게 하려고 자기 2번 찍어놓고 와서 1번 찍은 데다 해놓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틀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샤이한 것도 있지만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은 네. 그 군사 정권 시절에 내가 이렇게 기표를 해서 넣었을 때 나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네, 약간 그런 공포심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샤이 표심이나 거짓 표심이 좀 있었다. 네. 그래서 독재 좀- 잔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금도 내 표 들킬까봐 저기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거든. 아니 근데 그거는 좀 요거는 다른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자기가 생각을 해도 김문수를 찍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도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동안에 찍어왔던 사람을 이제 그 관성에 의해서 찍긴 찍는데 말은 나의 이런 투표 행위가 옳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면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무조건 2번 찍는 사람인데 자식 손자가 와가지고 막 너무 진짜 눈물로 사정을 하면서 엄마 이번에는 제발 1번 한 번만 우리 봐서라도 찍어주세요. 그리고 용돈 20만 원 드렸어. 그걸 알았다 그러고 딱 들어갔는데 또 2번으로 손이 가는 거야. 자기 그러니까. 그러면 2번 찍었다고 말을 못 하는 거지. 양심상. 그런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어.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쵸. 옆에 아들이 있는데 갑자기 전화 여론조사 오면 저 1번 찍었다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실제는 2번 찍고 그런 분들이 계시죠. 있다니까. 아, 진짜 씁쓸하다. 근데 이게 바뀔 수 있을까? 조금 해내야지. 해내야 그런데 돼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죠. 그 패배 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패배의식 안 사로잡혔는데요? 네. 그럼 니도 사투리 써라 임마 자식이마. 자 그래서 지역별로 한번 좀 살펴보죠. 아, 지역별. 지역별. 뭐 아쉬운 거는 대구 네. 경북하고 부산 경남에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에서 30% 득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동서로 했는데 딱 갈라질 지난번 대선이랑 비슷하게 좀 아쉽게 20%에 그쳤습니다. 대구에서 23%, 22%, 대구에서 22야. 22%이군요. 좀 아쉽죠. 30% 득표할 거라고 좀 전망이 됐었거든요. 그다음에 네. 부산 경남에서도 생각보다는 득표를 좀 덜 하게 부산은 돼서 처음으로 40% 넘었습니다. 예, 40%는 넘었는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 38% 후반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40 한 중반 혹은 50% 근접할 거라고 봤었는데 네. 결국 우리가 근데 남이가 정도 부산이 또 총선 선거구별로 득표를 보면은 네. 다 네. 빨간색이더라고요. 또 한 네, 군데 그렇습니다. 빼고. 네. 아, 그런가요? 이번에 네. 보면. 아. 야, 왜 저렇게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뭐 성별로는 남성 그리고 연령대별로는 또 60, 70대는 당연한 거지만 20대 남성이 이제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 전체적으로는 참고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실제 투표 결과가 아니고 출구조사. 요건 이제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자, 일단 20대만 놓고 보면은요. 네.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가 1등이야. 37.2%입니다. 체육 앵커 인상 구겨지고 있고요. 그리고 20대 여성 같은 아니 그 보세요. 20대 남성만 보면은 네. 김문수 더하기 이준석이 절대 다수입니다. 압도적이네요. 근데 20대 남성은 앞으로 투표할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렇죠. 나 이거 보고 사실 조금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이게 사실 최욱의 영향력의 실체지 이게.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니 그래서 지금 실체가. 24%까지 끌어올렸잖아요. 실체가 아니 24까지 끌어올렸잖아. 이준석이 1등이야. 자, 남성만 보지 마시고요. 어. 희망이 나는 여성 20대 여성 네. 주로 이재명 펜코 놈들이라고 하던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58.1%. 아 이렇게 달라. 근데 이준석 후보에게는 10.3%입니다. 진짜 다르다.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정말 달라. 네. 그리고 3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37.9%, 김문수 34.5%, 이준석 25.8%. 이준석이 근데 30대도 30대 여성 이재명 대통령에게 57.3%, 김문수 31.2, 이준석 9.3입니다. 30대여서. 예. 그리고 뭐 40대, 50대는 남녀가 거의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와. 지지를 보냈고요. 4, 50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60대 같은 경우에는 팽팽합니다. 이 6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48.6, 김문수에게 47.7. 뭐 이준석은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60대 여성분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47.5, 김문수에게 50%. 아. 70대 남녀는 아직 김문수에게 좀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저게 막대 그래프 자세히 보시면 네. 20대 30대만 불균형이 있고 40대부터는 그래도 막대가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퍼센테이지의 예. 차이지. 네, 아까 성별이 예, 반드시 저건 딱 어떤 부분이냐면 젠더 갈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렇지. 갈라놓은 건 확실한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좋았다. 드러나잖아요. 드러나잖아요. 막대기가 반대로 돼 있잖아요. 맞아요. 다른 연령대는 그래도 같이 가면서 같이 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데 네. 왜 20, 30대만 저렇게 반대로 돼 있을까? 그리고 또 지금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아니면 또 이준석 여기가 지금 가장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엄 아니면은 반정치 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좀 심각한 네. 상황이고 제가 그래서 아까 반정치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준석 의원의 그 펜코 정치, 그 커뮤니티 의존하는 이런 정치는 네. 너무 해악이 크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경각심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결과를 보고 이준석은 또 군침 엄청 흘리고 있겠습니다. 아직 있구나. 야, 내가 맞았네. 죽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갈라치기로 그렇죠. 가야겠구나. 이거밖엔 답이 없구나. 본인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러니까 겁니다. 저 결과가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게 효능감을 주면 정말 해로운 거거든요. 진짜 해로운 거거든. 그러니까 더 강해지죠 그런 네. 경향성이.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완벽한 고립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고립을 지금 자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과거에 국민의힘 당대표 될 때 민심에서 48%를 얻었거든요. 그러다가 동탄에선 42%를 얻어요. 이번에 대선에서 8% 얻잖아요. 계속 이렇게 지지세가 쪼그러드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자기 지지층만 보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펜코 정치의 지금 한계가 이미 드러나고 증명되고 그러니까 있다. 극우가 늘봄학교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하는 이유도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죠. 아. 네. 이미 이제 기성세대들은 다 판단이 끝났고 네. 지들을 다 버렸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이제 오염시켜야 된다. 젊은 나쁜 사람들을. 놈들이지. 예. 끔찍한 근데 일입니다. 약간 비유가 약간 맞아 떨어지긴 하네. 끔찍한 일이야. 젊은 사람들을. 아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우리 20대 남성분들하고 계속 저는 소통을 시도하는 대화해야죠. 겁니다. 계속 맞아요. 대화를 하고. 네. 근데 어제 이제 제가 또 쓱 한번 들어가 봤더니 얘네들이 또 저를 많이 따라다니더라고. 따라. 또 MBC 개편 팬들이 방송을 또 많으시죠. 봤더라고. 또 댓글 달고 그래요? 싶어서. 얘네가 뭐래 또. 짜증이 많이 나 있어. 야, 이 새끼가 방송 진행은 잘한다. 그래. 쫙 올라왔다. 아 그래도 인정할 것도 인정해주네. 그러니까 야, 우리 자 봐봐. 자, 그렇지. 형이 가능성- 얘기하잖아. 나는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서로 인정할 건 하나 하면서 반성하고 사고. 나는 하거든. 근데 그렇지. 걔네들은 그걸 안 해요. 누가 하나 그 위에 물어봐. 야, 체육이 빨갱이임 밑에서 하면은 그냥 빨갱이야. 니들이 좀 판단을 하라 말이야. 니들이 임마 자식들아. 이 이준석 득표에 대한 펜코의 반응은 어때요? 혹시 보셨어요? 아니 뭐 저도 쭉 살펴는 봤는데 그래도 어제는 조금 이렇게 좀 흔들리는 기죽었어요? 사람들도 좀 있고 어제 그러니까 많이 조금 이제 흔들렸어. 약간 갑론을박이 좀 있는 상황인 거고 어찌됐든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이번에 그 제 3차 TV 토론에서 저는 그걸 바바리맨 발언이라고 표현하는데 혼자 그냥 바바리맨 그렇죠, 짓을 한 그렇죠. 거예요. 네. 전 국민 앞에서. 네. 근데 그런 것까지 왜 무리수를 뒀느냐? 자기 지지층 보고 하는 정치가 본인에겐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짓까지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아까 최욱 MC님 말씀하신 대로 저 결과가 더 이준석식의 그런 반정치의 해악으로 네. 더 갈까 저도 굉장히 위험성을 좀 많이 느낍니다. 네. 그 부분은. 근데 저는 뭐 시간이 지나면은 저는 좀 희망이 그나마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번에 그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매불쇼가 정말 깔끔하게 정리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안 봐요. 안 봐요. 보면은 나는 흔들릴 거라고. 아 봐. 이준석 의원이 여력이 진짜 없다는 걸 봐야 되는데 꼭. 나는 보면은 그러니까 보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은 나는 흔들릴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그 20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언론. 사안을 안 쓰는 언론이 문제인 그러니까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써줘야 보지 안 맞아. 쓰니까 그게 맞아요.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계속 떠들어대면 더 떠들어야 돼. 다른 언론도 안 받을 수 없는 상황. 이거는 맞아. 그럼 받으면 노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볼 수가 없어요. 안 볼 수가 없게끔. 그러면 그런 게 쌓이면 나는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언론이 정말 중요하다. 맞습니다. 언론 문제하면 또 최민희 위원장님이죠. 네. 이제 또 함께 이야기 나눠야지. 언론 얘기. 딱딱딱. 퍼즐이 맞지? 좋습니다. 네. 매끄러운 진행이야. 매끄러운 진행입니다. 네. 자, 두 분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마디씩 하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매불쇼 덕분에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노무현 박정희 구도로 그래도 야. 유권자들한테 많은 정보를 드릴 수 네. 있어서 좋았고 네. 또 그분들의 평가가 저희 리얼미터 TV에 또 오셔가지고 네. 좋은 평가들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다른 거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구라미터만 아니면 된다. 리얼미터다 이것만 알리면 돼 저분은. 선거 때 되면 이제 구라미터에서 진실미터로 바뀌었다가 또 다음 선거 때 되면 다시 구라미터가 되죠. 구라미터. 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죽하면 김어준하고 친구겠어. 두 분은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사실 우리가 시민들에 의한 완성형 탄핵을 이뤄냈는데 저는 그 중심에 우리 매불쇼가 제일 앞장서서 그 아이. 일을 해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새 정부가 또 좋은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또 네. 언론의 사명을 우리 매불쇼가 더 잘 이어나갔으면 진짜로 좋겠습니다. 이 코너 끝내기 전에 정말 매불쇼의 선한 코너. 영향력을 통해서 진짜로. 네. 여기다가 좀 레거시 미디어의 편집국장, 보도국장들 좀 불러가지고 네. 왜 안 쓰는지를 좀 국민 진짜 앞에 묻고 싶어요. 설명회를 좀 듣고 싶어. 정말로. 설명회를. 정말 묻고 싶어요. 진짜 그렇잖아. 궁금해 나는. 아니 안 그렇잖아. 쓰는 게 더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 안 쓰기 힘들어. 외면하는 게 더 힘들어요. 맞아. 사실은. 지들이 양심의 좋아하는 소리를. 선정적 내용 다 있거든 거기. 맞아. 근데 안 써. 근데 심지어 이건 대선 후보 검증 보도예요. 맞아. 그렇지.
그리고 그리고 지네가 지지- 좋아하는 요소가 다 있다니까. 그리고 좋아하는 요소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지율이 한 자리인데도 그걸 또 비구로 써줘. 어.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요, 진짜. 그리고 너무너무 똑 떨어지는 증거가 워낙 많아. 그렇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건 안 쓰기가 진짜 어렵거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마음의 수양 공부도 하고 정말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안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제발 나오라고 해가지고 앞에다가 간장 1인당 한 종지씩 다 줄 테니까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의지를 모든 그 레거시 언론사가 동시에 갖기 또 동시에. 얼마나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다 같이 뭐 결의했어요, 저 밤에.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나마도 이제 생방에서는 이 진행자가 댓글이 워낙 많이 올라오니까 아. 그 댓글에 못 이겨서 그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행자가 그 얘기를. 그래서. 그러면 앉아 있는 사람이 그거를 제대로 증거를 보고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맞아요. 막상 다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안 심각하다 뭐 이러고 넘어가는. 그래서 나 상황이 진짜로 다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어. 네.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나는 속이 터지지. 그렇지. 제발 좀 매부쇼 한 번만 봐줘. 제발. 그 윤석열이를 보고 있던 내 심정이요 그게. 아,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비슷하네, 그런 걸 진짜. 많이 느끼고 가끔은 또 매부쇼에서 저도 자주 나오니까 미리 다루잖아요. 가끔 여기서 일주일 전에 다룬 거를 일주일 후에 막 JTBC 단독으로 아, 하고 막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예. 약간 또 타임머신 타고 왔나 제가 그런 혼돈이 그런 될 것도 정도로 있어요. 맞아, 맞아. 일주일 전에 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네. 좀 늦게 나오긴 하더라는데 네. 늦게라도 나오면 다행인데 다행이지. 요번 거는 안 쓰니까 너무 네. 답답한 거예요. 아니 어제 개표 방송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그 이름 옆에 유력 뜰 때 이준석도 여력 같이 붙여주면 앵커가 그러네. 아 지금 득표율 여력이 부족합니다. 이준석 후보 아쉬운데요. 근데 그 넌지. 30억 여력은 있대. 아 그래요? 그 있대. 당에서 유흥비만 여력이 없어. 아, 그래요? 30억 여력이 있대. 그리고 굉장히 공손하잖아요. 예. 아주 공손합니다, 진짜. 네. 예의 바른 유흥비는 사람이었어요. 여력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비는 여력 있습니다. 있다 당에서. 유흥비 여력 없습니다. 네. 선거비 여력 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그 유성구는 체크가 됐나요? 유성 유성구 체크가 안 됐습니다. 유성구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우 씨가 짚은 거였죠? 네, 유성구. 주목해야 될지요. 네. 유성구의 여론이 과연 어떻게 이준석에 대한 심판. 네. 유성구 리베라면 리베라면 중심으로. 예. 말이 나와도 괜찮은 것인지.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또 대한민국 최고의 국회의원 두 분을 저희가 모십니다. 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